신형사님이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그 바로 영동서에서 교통사고 조사 계장님으로 있을 때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신고 상황부터 현장까지 온통 수상하고 기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는 2014년 1월 4일입니다. 저녁 8시경 한 남성이 119로 다급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뺑소니에 치인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신고 내용만 보면 어머니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걸 아들이 나중에 목격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게 신고부터 이상하긴 한데 아들은 어쩌다 신고를 또 하게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최초 발견자는 이제 신고자인 아들이 아니라 집에 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집 앞에 나왔다가 쓰러져 있는 아내를 목격하고 놀라서 아들한테 연락을 하고 또 그 아들이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집 바로 앞에서 뺑소니를 당한 것 같다. 그 남편분이 이제 경황이 너무 없으니까 놀래서 아들한테 연락을 먼저 했나 보네요. 그렇죠. 네. 일단 형사님이 그러면 신고 전화를 받고 가셨을 텐데 어머님은 좀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요? 어머님은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차가 머리를 지나갔는지 사망자 두개골에서 혈흔이 상당량 쏟아진 상태였고요. 야, 친 게 아니라 머리로 차가 지나갔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집에서 잠시 나왔다가 사고를 당하셨는지 피해자가 얇은 패딩을 입고 계셨는데 그게 다 찢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현장에 도착한 형사님은 사건 현장을 보자마자 어쩌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심각한 사건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심각한 사건? 사고가 났었던 현장을 함께 볼까요? 자, 지금 도로가 보이죠? 저희가 집인 건가 보네요. 네. 어. 네. 생각보다 큰 길이 아니네.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닐 것 같지는 않은데. 바로 요 길. 보여준 저기가 바로 사고 난 도로고요. 집 바로 앞에서요? 네. 저는 바로 사망했다고 하길래 큰 도로이겠거니. 나도. 그렇죠. 저기서 발견된 거예요? 네. 저 좁은 골목에서 집 바로 앞인데. 저기서 발견됐다고요? 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네, 왜냐면 저기서 저렇게 차가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저 좁은 골목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의구심이 드는데. 저희 할머님의 현재 집도 저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로가 좁게. 예. 저기는 속도 낼 만한 데가 못 돼. 야, 저긴 차가 달릴 만한 곳이 아닌데 저렇게. 시골에 보면 이 도로에 인도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야간에는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굉장히 더 높아지죠. 근데 사망자가 발견된 위치가 지금 굉장히 애매하죠. 지금 지리상으로 보면 이렇게 T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쪽에서 오든 일단 꺾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장소고. 그렇죠. 뒤쪽에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걸 봐서는 굉장히 애매하죠, 지금. 차량 뺑소니 사고의 장소로는 참 애매한 이런 장소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속할 만한 직선 도로가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지 그 지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자인 아들과 목격자인 아버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네. 남편분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당시 남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굉장히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저녁밥? 집에서 먹었지. 술 가지러 간다더니 마누라는 거기 왜 누워 있어? 무슨 그 택시가 왔다 갔다 그 불빛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우리 마누라 어디 갔어? 남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택시가 아내를 치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지금 아닌가요? 들리거든요. 불빛도 봤다 왔다 갔다 했다 그런 거 보면 뭔가 목격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차종이나 색을 자세히 얘기하진 못했지만 택시를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망한 아들을 가장 먼저 본 목격자의 진술이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이 인근 도로 CCTV부터 확보하라고 수사팀을 보내놓고 이번에 또 아들한테 물어봤죠. 예. 아버지한테 전화 왔을 때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너희 엄마가 이상하다. 빨리 집에 좀 와봐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화를 받은 아들, 그때 그 아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이제 아들은 인근 식당에서 부부 동반으로 대모임을 하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받고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오다가 골목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놀라서 신고를 했다 하고요. 아버지한테 연락받고 집으로 오는 데까지 이미 한 20여 분이 지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수상해집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사고 현장에서 신영사님이 손전등을 켭니다. 예. 길 위를 따라 쭉 이어져 있던 사망자의 혈흔을 따라서 걸음을 옮겨본 건데요. 혈흔이 뚝 끊긴 지점에서 뭔가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쭉 따라가 봤더니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혈흔이 딱 끊겨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집 대문에서 마당 방향으로 심하게 살짝 꺾여 있었고요. 마당 방향으로. 이건 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저도 뭔가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마당으로 들어가 봤는데 더 이상의 혈흔은 보이지 않고 예. 트럭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트럭요? 그냥 마당에 주차돼 있는 거면 그 그 집 차죠. 집 차, 차주는 그런 그 집 얘기죠. 사람이라는 예. 건데. 그럼 그 차는 누구 차였나요? 아들과 남편에게 마당에 있는 트럭의 차주가 누구냐 물어보니 아들이 당황하면서 본인의 차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대문 앞에 있던 혈흔은 트럭을 마당에 주차하다가 아닙니다. 아들은 트럭이 아니라 자신의 또 다른 차량을 타고 집으로 왔었고요. 아들이 몰고 왔던 차량은 갓길에 세워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거가 헷갈리네요. 그럼 설마 뺑소니 택시, 그 택시가 집 마당으로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친 피해자의 집인지도 모르고 일단 다급해서 아무 집이나 일단 들어갔다. 그런 우연은 있을 수가 있나? 도로상의 위치를 보면 차를 다시 돌려서 나가려고 이렇게 문이 열리진 대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은 있죠. 사고를 내고 차량을 반대로 돌려야 되니까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서 도망가기로 했다.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근데 뺑소니 택시가 마당으로 들어간 게 아니면 마당으로 지금 들어선 거는 지금 트럭이 한 대 있는 거잖아요. 아들 소유의. 그러면 아들 말고 그 트럭을 몬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있는 혈흔 자국이 있는 게 좀 이상한데 혹시 신고 후에 트럭을 몬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번에도 바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차키 좀 보자고 하니까 갑자기 그때 이제 남편이 다짜고짜 끼어드는 겁니다. 남편이? 남편이 거기서 왜 갑자기 끼어든 거죠? 남편이 차키를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요? 그 그러면 남편. 트럭을 몬 사람이 남편이었다고? 아, 근데 술 너무 많이 취하셨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 술에 취한 상태라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했지만 남편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자신이 위암에 걸려 최근에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아내랑 술을 마시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가려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후진을 하려고 하다가 차가 움직이질 않아서 차 뒤편을 봤더니 차 밑에 아내가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부딪힌 그 느낌은 없었다고 하던가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내를 왜 차를 치냐며 화를 내기도 했었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쳤을 리 없다면서 대문에 앞에 있던 혈우는 아버지가 이미 뺑소니 당해 쓰러진 어머니를 피해 지나가려다가 묻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남편이 봤다는 그 택시를 좀 찾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근데 예. 또 그 생각 들어요. 이게 너무 취하셨으니까 이게 택시는 맞을까? 택시가 지나가긴 한 건지. 그렇죠. 일단 취중에 그 남편이 목격했다는 네. 택시를 찾아서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인근 도로에 있는 CCTV, 지역 택시 회사까지 모두 탐문을 했는데요. 사고 추정 시간대에 이 마을 오간 택시는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시각에 지나간 일반 차량까지 네. 모두 확인했는데 사고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는 없었어요. 한 대도 없다고요? 야, 그럼 정말 남편이 트럭이 친 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술 취하고. 이웃들 중에서 혹시 목격하신 분 없다고 하나요? 그럴 수도 있죠. 이웃집들이 사고 난 피해자의 집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사고를 목격했거나 사고 당시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CCTV도 없는 것 같고. 네, 목격자도 야, 없고.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이 남편밖에 없는데. 아, 근데 남편이라면 너무 술에 취해갖고 기억도 못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일단 그날은 뭐 술에 많이 취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은 술이 깨고 다음 날 다시 한번 물어보셨죠? 네, 저희가 사고가 있었을 무렵 의심스러운 차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남편을 다시 서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계속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처음에는 집 앞에 가실나무를 받쳐두는 지주목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후진하다 그걸 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뭔가를 툭 치는 느낌이 나긴 났는데 그게 절대 아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날에는 뭐 차에 부닥쳤다는 툭 치는 느낌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지주목을 쳤다면 그 지주목이 쓰러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흔적이 남든지? 그렇지. 예. 현장에서 그런 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쓰러진 지주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지 않냐 했더니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자기가 안대를 못 보고 후진하다가 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요? 이제 피해자 상태를 보면 머리에 출혈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옷도 다 찢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 단순히 뭐 툭 부딪혀가지고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었다 그러면 자기가 정말 아내를 쳤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는데 툭 쳤다라는 진술만 갖고는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수상한 정황이 잡힙니다. 형사님이 남편의 운전면허 네. 기록을 조회를 했는데요. 이 남편은 운전면허가 애초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운전면을 따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를 몰라서 제대로 시험을 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차가 꼭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아들 명의로 차를 샀던 거라고 주장했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미 3년 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속이 돼서 형 집행까지 받았더라고요. 자, 그럼 혹시 음주운전에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은 있었는데 운전 미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통법규 위반 기록을 봤더니 이 사람이 처음으로 무면허로 걸렸던 게 거의 20년 전이었거든요. 이거 무면허 운전을 20년 전이요? 네.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요. 참. 그동안 무면허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게 별로 세게 안 다가왔나? 그러니까 계속 한 거잖아요. 20년 동안. 그렇죠. 무면허 20년 이게 가능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벌금도 이제 상당히 여러 번 맞았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적발이 됐던 거예요. 네. 3년 전처럼 집행유예로 형 집행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운전들을 매번 다시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 상습.
상습적으로. 무슨 그 택시가 왔다 갔다 그 불빛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집 앞에 가실나무를 받쳐두는 지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후진하다 그걸 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너무 어두워서 자기가 안대를 못 보고 후진하다가 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무면허라는 것은 경찰에서 조회만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숨기자고 계속 거짓 진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종 진술을 보면 남편은 결국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반대로 뒤집어 본다면 우연한 사고를 숨기려는 의도의 정도가 아니다. 아 그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근데 남편이 굳이 왜 아내를 그래서 신영사님은 이 사고가 우연한 사고인지 아니면 고의로 일으킨 사고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일단 의뢰를 했고요. 명의는 아들 거였지만 운전은 남편이 했다던 그 트럭도 감식을 맡깁니다. 네. 그때부터 그 두 부자를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사고 전후 가족들이 서로 어떤 연락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피해자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가족들의 동의하에 휴대전화를 모두 받아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아들 휴대전화에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아니고 아들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기간 동안 네. 대체 왜 이게 궁금했을까요? 어떤 게요? 궁금해요? 참, 이게 뭐죠? 운전자가 고의로 낸 사고도 보험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 같은데? 그걸 검색한 거죠. 보험금이요? 야, 이거 되게 의심스럽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판례 평석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예전에 이런 판례가 있었다라는 걸 캡처해 둔 것 같아요 지금. 야 검색을 해서 캡처해서 저장까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저장을 해놨다고? 캡처해 놨어요. 이게 지금 고의 사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걸 검색해봤던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아마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버지가 고의 사고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보고 아니면 보험금을 노려서 아버지와 아들이 뭐 계획했다는데 아 이거 아니겠지 설마. 저희도 아들 휴대전화에서 캡처된 내용을 보고 사망자 앞으로 된 보험금부터 확인했는데요. 보험금을 노린 계획 범죄는 아닌 것 같았고 일반 상해보험과 암보험 두 개가 오래전부터 가입돼 있는 데다가 보험금이 거액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 그럼 다행히도 보험금을 노린 그건 아니네요. 대체 왜 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일부러 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 형사님은 아들을 경찰서로 부릅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날 현장에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아들이 꺼냅니다. 볼까요? 그날 밤 아버지의 전화를 받기 15분 전쯤 어머니로부터 먼저 전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 이미 어머니랑 통화를 한 거네 살아기 전. 약간 어머니한테 무슨 징조가 있었네. 당시 어머니가 굉장히 흥분한 목소리로 너희 아버지랑 더 이상 못 살겠다. 또 술 먹고 운전을 하고 한다. 이혼하겠으니까 이혼 서류 좀 준비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이것 또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게 아들은 이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뒤늦게. 네. 일단 아들도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이 사건이든 사고든 좀 마음을 추스리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 와중에 이런 내용을 다 검색하고 캡처해서 저장을 해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되기도 하죠. 네. 일단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다는 것, 또 그것을 저장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수사팀에서는 일단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혹시 보험금을 자기가 검색한 것 때문에 자기가 용의선상에 오를까봐 불안해서 없는 얘기를 또 만들어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시간에 실제 통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만 믿고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고
평소 부부관계가 어땠는지 마을 분들 이제 상대로 탐문했습니다. 네. 그 마을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하던가요? 사고가 난 마을은 이제 30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기도 하고 이웃들 대부분이 이제 마을 호박이시라 이들 부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망한 아내의 경우에는 성품이 워낙 고와서 마을 사람들과 언성 한번 높인 적 없이 두루두루 잘 지내셨더라고요. 가난한 집에 이제 시집을 와서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모두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평소 부부 사이는 좀 어땠다고 하던가요? 금슬이 아주 좋았다고 했습니다. 어? 특히 아내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셔서 의아하긴 했었죠, 당시. 그러네요. 예,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평소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셨는지 술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걸 목격한 적은 없는지 더 깊게 물어보려고 하면 남의 부부 일을 뭘 그렇게 묻느냐며 입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아들의 이야기와 마을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신영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네. 찾으셔야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을을 수시로 드나듭니다. 부부에 관해서는 일절 묻지 않으시고요. 일단 그 마을에 출석 도장을 찍으신 거죠. 마을 경로당에 오는 어르신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야, 시간 날 때마다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천천히 공을 들이다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고 보니 그 집 참 많이 싸웠다면서 이렇게 툭 한마디 던졌는데 서서히 한 분 한 분씩 입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진짜로 부부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건가요? 뭐라던가요? 마을에 비명소리가 들리면 항상 그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싸울 때마다 남편이 아내를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욕을 막 퍼부으면서 아내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끌고 다니는 걸 목격한 분도 아유. 계셨고요. 남편이 이제 불같은 성격이라 술에 취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 마을 분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글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참. 그냥 싸우기만 한 게 아니고 그냥 마을을 그냥 전체를 그냥 문을 네. 닫을 정도면 동네 주폭이네요 그냥. 예.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남편이 혹시 나중에 해코지 할까 봐 다 좋은 부부였어요. 막 그렇게 그냥 좋은 말만 했나 보다. 시시한 거죠. 아, 그렇죠. 한 번은 아내분이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나? 남편에게 절대 병원을 알려주지 말라 부탁까지 하더랍니다. 남편이 찾아와서 또 행패 부리고 때릴지도 모른다고 하면서요. 아유 참. 이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각했나 본데. 다 이제 남편의 무면허 음주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자꾸 잡아서 아내가 이제 남편의 차에 매달린 채 뜯어 말린 적도 있었다 하고 사고 이후에 남편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 앞으로 떳떳하게 살 거다 하고 다녔다는 얘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한 얘기가 맞네요. 뒤늦게 한 얘기. 그럴 수도 있네. 네, 아들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해왔던 것 같았고요. 그렇겠죠. 사고 당일만 해도 설마 했는데 장례 치르면서 어쩌면 아버지가 낸 사고일지도 모른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판례를 찾아본 거고요. 네. 진짜 그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 그럼 아들은 사건과 관련이 없었던 건가요? 알리바이가 일단 확실하고 혐의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부러 낸 사고라면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죠? 입증할 수 있는 게 네. 있죠. 형사님이 가장 많이 국과수에 의뢰했었던 것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부검 결과잖아요. 네. 사인과 차량 감식 그리고 현장 분석까지 모두 짜 맞춰보니 하나의 결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사인은 뭐라고 나왔나요? 차량 여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그냥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면서 머리부터 골반까지 전부 골절됐고 아휴,
차 한 번만 지나간 게 아니라 최소 2회 최소 2회. 지나갔다. 처음 차가 밟고 지나갔을 때만 해도 피해자는 이제 살아있던 것으로 추정됐고요. 저희 기도에서 이제 포말이 발견되는데요. 네. 처음 차가 지나갔을 때 숨이 붙어 있어서 공기방울이 거품으로 네, 네. 기도에 맺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또 한 번 차가 이제 몸 위를 지나가면서 사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끔찍하네요. 예, 진짜. 아마 두부 손상이 생기면서 뭐 피도 많이 흘러나왔겠지만 장기가 손상되면서 이게 호기 혈흔이라 그래서 입으로 네. 뿜어지는 혈흔이 되게 많아요. 네. 그게 아마 이제 포말로 부검할 때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 사고 차량이 혹시 그 트럭은 확실한가요? 예, 사망한 피해자의 옷과 몸에 찍힌 바퀴 자국이 트럭 바퀴 모양과 일치했고요. 야, 또 트럭 하단에 상당량의 피해자 혈흔이 묻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국가서 감식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술에 취한 남편은 아내를 향해 아주 힘껏 달렸습니다. 봐. 힘껏 달렸다고요? 저기서? 무슨 말이야? 저거 피 아니에요? 혈흔 자국이 되게 길게 나 있네요. 와, 이게 뭐야? 마당이랑 대문의 크기가 작고 좁아서 트럭은 후진으로만 집 앞 골목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네. 대문 앞에 급가속을 한 스키드 마크가 찍혀 있는 걸 봐서는 대문을 빠져나온 차량이 잠시 정지했다가 급가속을 하면서 1번 지점에서 피해자를 밟고 2번 지점까지 쭉 끌고 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2번 지점에서 한동안 멈췄다가 다시 3번 지점까지 피해자를 차량 밖에 달고 이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역발을 한 상황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끌려서 시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끌려가지고. 저렇게 피 웅덩이가 두 군데가 생기는 것은 두 군데 멈춰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피들은 끌려다녔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죠. 그냥 실수로 한 게 아닌데요. 그 현장이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급가속이 2번 이상 밟고 지나간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이 모든 걸 잔인하다, 얘기해주고 있는데도 잔인해.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는 그 남편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해서 남편의 거짓 진술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실험을 선택합니다. 실험? 남편을 동일한 차량에 태웠습니다. 사고가 난 길 위에 피해자와 비슷한 조건으로 13cm의 그 모래주머니를 놔두고 그날처럼 운전을 해보라고 했죠. 툭 치는 느낌이었다고 주장했으니까. 뭔가 움찔했겠는데요, 그 남편이. 그렇지. 그날 후진으로는 모래주머니를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가속을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모래주머니를 밟고 지나갈 때 차가 크게 덜컹거리면서 운전자 몸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예. 남편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인도 차가 크게 흔들린 걸 인정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또 진술을 또 한 번 바꿉니다. 돌멩이를 밟는 느낌 정도는 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쵸. 네. 그 뒤로 이제 몇 번이나 불러 조사를 했는데 계속 잡아댔습니다. 아내를 죽인 적 없다. 위암환자라 아내를 잃은 슬픔에 밥도 못 먹고 있다면서 호소하는데 자백은 더 이상 뭐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감식 결과 모의시행 결과로 영장을 밟고 남편을 피의자로 구속했습니다. 네. 아이고. 구속 후에는 인정을 좀 했습니까? 범행은 계속 부인했고요. 기자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 조사받다가 화가 났는지 갑자기 저희 앞에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년이 괜히 대줘서 날 고생시킨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잘 맞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죽인 사람이 누군데 지금 무슨 자기 아내한테 도대체 왜 그랬는지 얘기는 했나요? 끝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러시죠? 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니까 그걸 막아서던 아내를 확 끼며 차로 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됐습니다. 예.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령의 위암 환자인 점, 그리고 자녀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넣어서 상당 부분이 감형이 됐습니다. 아니 그 위암 걸리실 때 술을 드셨잖아요. 위암인데. 네. 에이. 저희가 수사를 하던 중에 남편이 경찰서 민원실을 갑자기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 운전 과실로 아내가 사망했는데 보험금 1억 원을 받아야 하니까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좀 발급받아 왔더라고요. 사실 확인서를 받으러 왔어요, 자기가. 야, 근데 그거는 보험금을 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 와중에 보험금을 챙길 생각을 했다고요?